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자,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죠? 1부에서 먼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1부하고 2부 모두 2시간마다 종목 추천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메신저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입장 코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간편하게 입장하시라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누르고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건데요. 퀴즈 보시면서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어머, 키티님하고 목 돌아간 카멜레온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목 돌아간 카멜레온님이 엄청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우리 키티님께서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문자 보내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52,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거 물어봐서 미안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괜찮습니다. 퀴티님. 오늘도 봐드릴게요. 항상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가지고 종목 남겨주시니까요. 바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프라이 대머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츠님께서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피츠님 역시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쉬었나 봐요. 아직 저희 톡스타가 시작한 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8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톡스타 별톡방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주실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병곤 스타님부터 만나뵐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에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 역시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까지 겹친 모습인데요. 스타님,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이 제일 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폭이 있고 또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의 하락 정도는 사실은 게임주 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저점 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상황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약간의 반전시나 아니면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줄 때 그때 비중을 축소하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부각되는 게임이라든지 또 히트작 게임을 내놓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힘을 좀 더 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병곤 스타께서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 살짝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은 최병곤 스타 앞으로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나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리나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투심이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노이즈가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 자체가 엄청나게 갑자기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주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4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셔서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리나스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시다면 리나스타 앞으로 오늘 많은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끝으로 설화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역시나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전날에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지수하고 상품들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번 금요일에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전부 다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도 이슈가 계속 있어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의회의 표결이 또 있고요. 또 12일에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13일에는 20일 통화정책 회의 등 계속해서 좀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이슈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와준다면은 증시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 체크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슈 체크하는 게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설화스타 톡방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이 시간 1시간 통해서 설화스타 앞으로 궁금증 모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월요일장 오늘 고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에 접수를 해주신 분인데요. 첫 번째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분은 피치님이십니다. 최병곤 스타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남겨주셨어요. 23,000원에 2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예,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충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올 7월달, 8월달에 한 번쯤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더 이상은 돌파를 못하면서 23,000원권을 근접한 다음에 다시 약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당장의 주가에서는 아직까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저점을 당장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난 다음에는
일부 좀 청산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돌파가 나온다든지 흐름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재차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지금은 정답이라고 봐요. 시장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종목 자체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어렵고 주가의 흐름이나 차트 모습 자체도 지금은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당장 뭔가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반전 포인트 잡힐 때 대략적으로 18,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매도 대응을 좀 하셔가지고 우선은 좀 대기 상태로 가셨다가 이 종목이 최소한 19,000원이나 20,000원권은 와야지만이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매수 유입이 잘 없는 관계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첫 번째 상담으로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0959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금일 나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 짚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S&P 지수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 지속 역시도 이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네, 종목별로 보면은 무역 정책에 민감한 캐터필러가 3.75% 폭락을 했고요. 보잉 역시도 2.6%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0.4% 오른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3.53%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도 3.08% 또 폭락을 하면서 두 번째로 큰 폭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가 2.2% 또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작게 보이는 모습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던 기술주 부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주 관련된 이슈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연이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상승세가 들어오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냥 소폭의 반등 정도 대응 가능하고요. 일단 6,628.48 라인대에 강한 저항 보이고 여기가 좀 돌파가 되어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는 6,733.80 라인까지 이제 매수 목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서는 또 삼각 수렴을 지나서 저항 라인인 6,610.43까지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저항대 위주로 매수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우리 키트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리나스타 앞으로 일즈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입니다. 매수했는데 자꾸 하락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키트님 처음 남겨주실 때 종목만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스타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종목하고 비중 그리고 스타분을 함께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바로 원하시는 스타분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사실 일지미스리얼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키트님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 전문가님께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인사를 드릴 때 저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삼성전자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지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2,000원을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너무 높은 구슬을 잡았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아마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여기서 반등을 조금 보일 때 비중을 좀 터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사실 37,400원에서 38,600원 이 사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다음 라인으로는 지금 현재 34,400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중 약간 줄이셔서 가시는 게 좋겠고, 일단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밑골이 달면서 올라온 부분은 그나마 이 가격대에서 약간 유지를 해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가뿐한 마음으로 한 34,000원에서 37,000원대 어떤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LG머트리얼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담고 있었고 매수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좀 마음을 놓으시고 이 정도 보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근데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2차전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오를 때 보면은 남북경력주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이 약간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LG머트리얼즈는 펀더멘털도 양호하니까 이 긴 호흡으로 조율하시면서 가시는 것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키티님께서는 그래도 일즈머티리얼즈를 꽤 오래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한 달 정도 더 길게 보시고 끌고 가시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더 가지고 가시면서 스타분의 톡방에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시거나 별톡방에 매일매일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모세 지팡이님께서 별톡방에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최병고인 스타프로 호텔신라 86,600원에 25%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대중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1월 15일 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이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벗어나는 가격대였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결국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이제 시장 하락과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일단 상승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과의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그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매도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85,000원권을 넘어선다라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여건 자체를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추정치의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6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번에 하락만 좀 잘 넘어간다라면은 향후의 주가의 전망은 상당히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85,000원을 넘어간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우선 매도보다는 보유 대응으로 가시고 이제 진행을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상담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또 한번 볼까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1211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오펙 감산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크루드 오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이제 하루 평균 12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데 힘입어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질문 주신 게 감산과 상승의 이제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감산, 생산량을 줄이면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오펙과 러시아 주요 산유국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일장 같은 경우 뭐 종가 기준으로는 2%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캔들 자체는 딱 견조한 흐름으로 상승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윗꼬리 길이와 밑꼬리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점까지 내리는 힘도 컸고 고점까지 올라가는 힘도 크고 그러니까 결국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힘이 거의 좀 비슷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감산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금요일날 비농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종가와 시가가 크게 차이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결국에 감산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흐름이 이어나가지 못한 이유는 금요일날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가 반등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오늘 저녁 시간에 영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영국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달러가 상승을 보이니까 오일의 상승세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응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나마 51.161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 정도는 넘기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시고 그때는 매수 대응 가능할 것 같지만 너무 장기로 끌고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보실 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6413님께서 보내오셨네요. FNF 47,000원에 40%입니다. 답답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참 많이 빠졌죠, 스타님? 네. FNF가 아무래도 내수주니까 얘는 좀 오르지 않을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업이랑 똑같이 기업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 FNF는 좀 실적이 계속 안 좋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 또 11월 말에는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또 그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당연히 좀 불안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47,000원에서 매수가를 불러주셨는데 크게 지금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잘 해 나가시고 나중에 좀 반등을 할 때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FNF는 뭐 디스커버리랑 MLB 같은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지금 11월부터 좀 매출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사랑 지금 많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힐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쟁사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FNF는 지금 좀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41,600원대를 지금 첫 번째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손절을 하시고 정말 지금 40% 비중을 두고 계시다고 조금 거의 반 이상은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49,000원대까지 상승하시는 거 보시고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 모두 청산을 하시고 좀 상승세를 지금 띄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나스타와 함께 또 궁금증 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지금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들고 계셔가지고 근심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지금 톡스타 통해서 자세한 상담, 내일 전략까지 한번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JW 중해제약이요. JW 중해제약을 어떤 스타에게 신청하셨어요? 최병곤 스타님이요. 최병곤 스타에게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버님. 45,500원에 30%.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했어요. 전망이 어떤지.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텨준 모습인데 전망이 좀 밝은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3분기에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놓으면서 주가가 5만 원권을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가 했었는데 9월달 들면서 다시 한번 또 약세를 타기 시작해서 10월달에 하락이 커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진행의 총평을 보면은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이나 제약주보다는 훨씬 진행이 좋은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앞으로 이제 개발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또 지금 상승한 요 흐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약세를 타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 출발해서 장중에 반전 시도를 해서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4만 원권까지도 한번 장중에 건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분석할 때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할 때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장세가 약했고 상황도 별로 좋진 않았지만은 이 종목만큼은 진행이 상당히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매수 유입도 빠르고 그다음에 또 오늘 돌파도 좋고 해서 최소한 우리 투자자께서 고민하시는 가격대인 매수가 근처까지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 하는데 이게 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라면은 주가가 더 돌파를 해서 5만 원권이나 그 이상도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좀 하시고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권까지 올라선다면은 그때쯤에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진행을 보면서 결정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여타 제약 바이오보다는 훨씬 진행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넘어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겠습니다. 8592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설아님 파운드 1.2717달러에 2계약 매수입니다.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중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운드화를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일단 BOE에 따르면은 영국 금융시장은 노딜 브렉시트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국내 총생산이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현재 몇몇 의원들은 이제 메이 총리의 합의안보다는 노딜 브렉시트가 낫다고 발언하는 등 이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경우에는 영국과 EU 같은 경우는 이 최악의 사태를 또 막기 위해서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딜이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EU 집행위는 더 이상의 협상은 또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상당히 팽팽한데요. 그래서 내일 가결과 부결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초저녁에 영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라인대인 1.2735 라인대 또 이탈을 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딱 매수가 진입하신 위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잠시 빼시고 다시 추세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파운드화를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스타와 함께 파운드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입니다. 우칼거님 오늘 오셨어요. 최병곤 스타프로. 최병곤 대표님 서희건설 1,550원에 10%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선 뭔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좋은 주식입니다. 실적도 좋고 매년 분기별로도 꾸준하게 실적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종목이 참 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도 항상 개탄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실적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이게 뭔가 이슈를 못 만들면은 주가가 돌파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실적만 가지고는 뭔가 주가가 상승을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좀 이슈, 어떤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1,300원에서 1,350원 이 가격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차트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10월 29일날 저점 한번 크게 형성하고 10월 30일날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승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반응이 없었어요. 잠잠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날 넘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서 돌파가 나오려고 한 분위기를 잡는 찰나에 시장이 또 빠져버리면서 또 이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아쉽겠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1,300원이 돌파될 때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 지겨워서 도저히 못 들고 가겠어 하면은 일단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대신에 1,300원권이 돌파 나온다라면은 그때 복수전을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뭐 역시 복잡하니까 그냥 우선은 1,300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타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1,150원 정도를 기준가로 삼으십시오.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1,300원이 돌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1,3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고 그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쪽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간을 잡아드렸습니다. 우선 1,300원 돌파할 때까지 보유하는 의견 우걸권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열어주세요. 네, 볼게요. 우리 써님께서 내일 삼성바이오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수해드릴게요. 우걸권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별톡방 열자마자 아주 타이밍 좋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우걸권님 서희건설 방금 상담 도와드렸고요. 대표님하고 돈마님께서 부르시네요. 돈마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썬데이 토즈 남겨주셨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 호텔신라 봐드렸고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께서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다 올리면 되나요? 또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또 올려도 됩니다. 어차피 순차적으로 저희는 항상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상담을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답변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궁금증들 그냥 편안하게 별톡방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키티님께서는 역시나 애청자인 게 티가 팍팍 나시네요. 주식 상담받는 방이요. 최병곤 스타님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키트님 저 대신에 대답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리나짱님께서 리나님 너무 이뻐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리나짱님 또 리나스타의 팬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리나짱님, 리나스타가 지금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침 이번에 상담 도와주실 스타분이 바로 리나스타입니다. 자, 어떤 분의 종목인지 살펴볼게요. 까까오님의 종목입니다. UID 1,860원에 30% 있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앞으로 대응과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UID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좀 밀려내려 왔잖아요. 얘가 올라온 사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세종시 관련해서 하나 모멘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세종시에 KTX 관련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기성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한 번 단발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추후에도 조금 몇 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시면 1,86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번은 2,2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를 한번 쭉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크게 올랐다가 쭉 빠져서 오후장에는 또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상승할 때 매도를 하고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성 이슈 하나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인과 개인만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죠. 기관에서 전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적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자산 총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채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또 좀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가격대 2,230원 이 부근대에서 한번 크게 상승할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까오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지금 별톡방에 보니까 버찐님하고 철민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글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볼게요. 돈만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최병곤 스타프로 게임주 드디어 보내주셨네요. 썬데이 토즈 25,000원에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오늘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한 종목입니다. 스타님? 예,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었는데 그때 급등했던 배경이 뭐냐면은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충 다 알고 계실 텐데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1,000억이 들었던 그 대작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하고 필적할 만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그 NC소프트의 리니지하고 필적할 만한 게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 근데 이 회사가 사실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회사들 쪽에서 찾아보니까 썬데이 토즈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썬데이 토즈가 수혜주다 해서 주가가 상승을 탔었거든요. 그리고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자체도 지금 계속 흥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해서 리니지처럼 어떤 NC소프트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소문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다 말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런 부침을 겪고 있고 상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국발 악재도 있다 보니까 더욱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등 시 비중 축소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보유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썬데이 토즈 자체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처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수익성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도 되고 상황이 어려워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썬데이 토즈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애니팡 이후에도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해서 괜찮았는데 거기다가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의 어떤 이슈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보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라면 아마 가져갈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명건 스타께서 본인의 종목처럼 생각하시면서 상담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돈만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상품 살펴볼게요. 골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3342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골드 1255달러에서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전일에도 크게 올랐죠. 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골드가 강한 상승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10월 26일 날 상승세가 가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다시 수렴에 빠지면서 골드가 큰 흐름이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일단은 날짜로는 12월 3일 12월 달 초에 강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응으로는 상승 추세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좀 훈신 중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진입하신 시기를 파악을 해보자면 오전에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근데 그때는 삼각 수렴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각 수렴 정도는 관망을 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니까 나중에 또 매매를 하실 때는 꼭 수렴 구간은 관망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추천주가 나가는데 골드 매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오늘 정도는 이제 계속 연이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 출회 정도의 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로는 1252.6 라인대가 전일 종가예요. 여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진입가에서부터 꽤 멀어진 상태죠. 해성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꼭 선조를 걸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선조를 안 거셨으면은 한 20틱 정도는 항상 손절 걸고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꼭 반등 들어온다. 그래서 진입가 부근까지 오면은 최소 본청까지는 예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골드로 매수로 수익을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하시던지 진입가 부근 오면은 꼭 본청 하실 준비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와 스타와 함께 골드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한번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좋습니다. 자, 좀 위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모세 지팡이님께서 철민님을 반겨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철민님께 인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철민님께서 제 주식이 궁금해서 톡 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보겠습니다. 3본 정밀전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재팬님. 충성, 출첵, 송혜교님보다 이쁜 민재님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저희 민재팬님. 우리 민재팬님은 제가 서운할까봐 찾아오셨나봐요. 타이밍도 아주 좋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송혜교님 나오는 드라마를 정말 애청자처럼 보고 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저를 송혜교님보다 이쁘다고 했으니까 민재팬님 꼭 기억할게요. 내일도 찾아와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모세의 지팡이님께서 민재님이 누군교라고 하시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님 접니다. 저니까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모세의 지팡이님께서 민재님도 이쁘고 설화님도 억수로 이쁘네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리나스타도 이쁘고 설화스타도 이쁘고 저도 이쁘고 이렇게 모든 여자 3명이 이쁘다고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톡스타에는 이렇게 미녀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8시에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살펴볼게요. 다음 상담은 썬님의 종목입니다. 별톡방에 올려주셨고요. 최병곤 스타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방금 거래 재개 소식이 있었는데 내일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정확한 예측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워낙 그 혼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식 회계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업 그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분식 회계로 과거에는 상장 폐지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한 부분은 분명히 호재가 맞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대형 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세를 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거기다 유한양행도 상당히 진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바이오 쪽의 매수는 계속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거래가 재개될 때는 아침에 단발적으로 상승세를 타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거래 재개되기 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그때 모습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5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에서 한번 쳐줄 걸로 생각이 되고, 우선은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한번 팔고 그다음에 밀릴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침에 상승세를 좀 탈 때 주식을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대 심리가 있고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또 대형 바이오 업종들이 다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강세를 띄워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시 기다렸다듯이 매물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썬님 이외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담 기울여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시간 관계상 우리 최병곤 스타의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자, 6185님의 종목입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메가스터디 교육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잡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전반적으로 모두 내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0.34%대 빨간불 켜주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빠진 것도 V자 반등 보여주면서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사실상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영업이익도 4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8월달이었네. 2022년 관련한 수능 정시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정시에 지금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등 수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고등 온라인 그 강의가 가장 수익성이 좋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종목은 성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가격면으로 보면은 23,000원에서 25,000원 이 사이가 좀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마지막 순절 라인으로 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차 순절 라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27,000원을 순절 라인 잡으시고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윗상단이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32,000원 부근에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뚫고 시원하게 올라간다 싶으면은 바로 전 고점인 36,4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우리 리나스타의 추천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별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추천주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잠시 뒤에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주, 그리고 리나스타의 메가스터디 교육 가격 전략, 그리고 매수 지지 포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부에서는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보셔야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세요. 1번 불이행, 2번 역주행, 3번 소확행.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체험권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저희 2부로 돌아올 거고요. 2부도 역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